원장님 최근에 이제 네네. 미 의회 내에서 네. 국제 선거감시단 브리핑이 좀 있었는데 네.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 굉장히. 일단은 제가 아까 그 공유해드린 네네. 그 미국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있었던 회견문, 국문, 영문 다 돼 있는 한 예. 세트 PDF 파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회 네, 방문객 맞습니다. 센터, 네. 그러니까 캐피털 비지터 센터인가 하죠. 네네. 거기에서 있었던 그 미 의회의 그러니까 휴무라서 의원들은 많이 못 왔지만 보좌진들은 굉장히 많이 왔고, 네. 그 다음에 또 해당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미국 국무부가 상당수 와서 질문을 하고 아주 네, 뜨거운 네. 자리가 있었는데, 네. 오늘도 그 대한연대다 그걸 아마 이따가 우리 방송 끝나고 그 두 가지 PDF 파일 올려놓으시면 네. 전문을 우리 독자들께서 보시고, 사실은 이제 모스탄 대사, 또 존 밀스 대령, 그랜트 뉴섬 대령, 또 브래들리 세이어 교수, 이런 왔다 갔던 분들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날 고든 창의 사회를 보고 또 이후에 플로어에서 사람들이 질문도 하고 네. 했던 그런 내용의 전문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오셔서 우리 대한연대 게시판에 있는 그 지금 PDF 파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상세히 그 읽다 보면은요. 네. 야,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 그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를 안 하고 또 일부 유튜브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지만 그 원문을 네. 원어로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는 뭐 우리 독자들 중에서 나보다 영어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어? 다 잘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네. 꼭 보시길 바래요. 네. 그리고 잘 못하셔도 네. 원장님께서 공유해 주신 PDF를 보니까 네. 이렇게 영어 한글 이런 네, 네. 식으로 정리가 네, 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 이따 방송 끝나고 네, 네. 한번 드라이브 링크로 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네. 보니까 네. 결국엔 이재명 정부가 네. 부정선거로 탄생한 정권이고 네. 윤 정권가 네. 이게 훨씬 더 정통성이 있고 합법적인 정부였다. 네. 이런 좀 내용들이 주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 여기서 봤을 때 네. 지금 예. 그 이재명 정부를 네. 정당한 외교 파트너로 네.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저는 국제사회에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니고 네. 이미 무시를 하고 있다. 예. 이미 너희들은 정통성이 없고 네. 예를 들어서 고든 창과 네. 스티브 배너 두 사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둘 다 70대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두 살 어리다고. 근데 이분들이 트럼프의 입의 역할을 고든 창이 하고 있고 트럼프의 눈과 귀, 두뇌 역할을 지금 스티브 배너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날짜로 7월 1일 우리 새벽이었죠. 그때 미 의회 의사당에서 미국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그 브리핑하는 자리를 네. 한국에는 박주현 변호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됐고 미국에서는 스티브 배넌이 하고 있는 스티브 배넌의 유튜브 워룸 거기를 통해서 실시간 그게 다 전국을 통해서 나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 중국 공산당이 개입되어 있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이 불법 조작 부정선거가 음모가 아니라 팩트로 지금 검증이 된 거고. 네. 자, 지금 네. 모스탄 대사 지금 얼굴이 떴잖아요. 네. 자, 저분이 지금 한 중요한 말 너무너무 많은데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사이버 군대는 한국 선거 조작을 위해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 아니야. 예. 응? 자, 그다음에 존 밀스 대령 한 얘기 볼까요? 존 밀스. 한국의 이번 대선은 도둑맞은 선거였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건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크리스토퍼 레이 FA 국장 했던 애가 2020년도 11월 3일 있었던 미국 선거를 앞두고 중국, 한국, 뭐 대만, 홍콩, 또 심지어 영국까지 가짜 드라이브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을 갖다가 수만 장을 위조해서 미국으로 들여왔던 걸 당시 오헤어, 일리노이주에 있는 오헤어 시카고 공항에서 잡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미국의 부정선거도 그렇고 한국의 부정선거도 전부 다 누가? 중국 공산당이 개입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구 얘기를 했어?
왕후닝, 한국 그렇죠. 발음으로 왕호영. 예. 그 왕후닝이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 서열 4위가 시진핑과 그 전에 호금도와 그 전에 강태민까지 포함해서 옆에서 중국이 세계 최고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짓거렸던 소위 걔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략가지만 우리가 볼 때는 걔들만도 못한 놈이지. 그 왕후닝의 이름을 거명한 사람이 예. 존 밀스라고. 그러면 저 사람은 NSC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실에서 사이버 전문가로 수년간 일했던 최고 전문가예요. 그런데 존 밀스 대령이 왕후닝 이름을 얘기했다. NSA가 도청해서 감청해서 들은 정보가 아니라고 보지 나는. 누구라고 보냐? 바로 네. 수원에서 잡혀간 중국인들. 수원에서 잡혀간 예, 예. 중국 해커 간첩단들이 그렇게 연결. 미국에 잡혀가서 예. 미국 수사관들이 그러겠지. 야, 어떻게 이지웨이로 갈래? 하드웨이로 갈래? 어? 항문에다 뭐 한번 받고 물 한번 먹여줄까? 아니면 고분고분 부를래? 했을 때 안 불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훈련받은 애들이라도 네. 그러니까 그리고- 도감청이 아니라 아, 그들에게 들은 거다. 직접 사람을 잡아다 놓고 예, 예. 신문해서 예. 조사한 결과 걔네들의 뒤에 그게 진짜 있더라. 백그라운드의 큰 놈은 네. 바로 왕훈이었다고 중국 간첩단들이 실토를 했을 거라고. 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내가 저 사람 왔을 때 내가 직접 물은 얘기가 있어요. 야, 존, 솔직하게 얘기해라. 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네. 우리나라에서 누가 잡혀갔대. 물어보셨군요. 내가 그분들. 물어봤지. 예. 그 중국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아직 안 봤거든.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얘기 좀 해줘봐. 이거만 얘기해주면 진짜 깔끔하게, 깨끗하게 중국 개입소를 증명하고 중국 시진핑 정권 몰락시키고 중국 공산당 때려잡을 수 있는 완전 왕건이 증거, 우리말로 그렇죠. 빼박 증거니까 사실. 예. 좀 얘기 좀 해줘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있잖아. 제3국에서 외국인을 체포하면 그게 리걸이냐 일리걸이냐 이러고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남의 나라에 우주공간을 통해서 들어오고 사이버 전쟁을 하고 해서 우리나라에 침략해서 들어온 침략군들인데 잡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그게 왜 불법이냐? 리걸이지. 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이 딱 나 쳐다보더니 저런 눈동자로 딱 이렇게 쳐다보더니 야, 그거 좀 다음번에 얘기하면 어떨까? 이러더라고. 나 그래서 이번에 왕훈이 얘기한 거를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 야, 최소용, 내가 너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고 있잖아, 임마. 잘 들어! 응? 난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오. 그 정도로. 이런 얘기는 뭐 내가 직접 한 얘기니까. 네, 네. 네. 자, 그러면 저게 저 사람밖에 없나? 자, 이번에 그랜트 뉴섬 볼까요? 증거는 도처에 널려 있어요. 문서 자료, 영상 증거, 물리적 증거,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있고 과학적 데이터도 존재합니다. 예, 예. 저분은 예비역 해병대 대령이야. 해병대는 좀 전투력도 남다른 부대 아니야. 이미 일본에 2차례나 무관으로 예. 근무한 적도 있고 현재 변호사하고 또 현재 위기 대응팀 중에서 중국을 전담하는 분인데 이분은 2020년도 4.15 우리 대한민국 총선과 2022년 3.9 대통령 선거도 뭐로 보냐면 온갖 부정과 불법 조작이 되어 있다라고 이미 조작한 결과를 다 알고 왔어. 자기들이 조사한 결과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밥 먹고 할 짓 없어서 비행기 타고 한국 와서 조사를 하고 지금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도 회견하고 또 미국 국회의사당 의회까지 가서 저런 증언하고 해요. 미친 사람들 아니라니까. 네. 그리고 한국의 국회의원들처럼 밥 처먹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들이 은퇴한 민간인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백악관에는 다이렉트 소통이 되는 사람들. 네. 응? 네. 자, 이제 마지막에 정말로 내가 봤을 때 가장 독특한 인물이에요. 이분. 천재 같은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 네? 브래들리 테이어라는 저 교수인데 예. 그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그런데 저분이 한 얘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하지 않아요. 이번에 오셔갖고 이 투명성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반드시 그들의 서버, 전산 장비, 절차 전반에 대해 조사해야 합니다. 자, 이분도요. Center for Security Policy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중요한 그 안보 전략을 연구하는 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도 역시 중국 전문가고 중국 공산당의 현재 상태와 지나간 수십 년간의 진행된 사태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굉장히 박식했고 그리고 특히나 5월 30일 날 사전투표 두 번째 끝나고 완전히 개판됐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과천 선관위까지 갔던 사람. 물론 4명 다 갔지만. 네. 그래서 저분들이 이번에 이 저쪽에 뭐 내셔널 프레스 클럽도 그렇고요. 의회에서도 의회도 그렇고. 네.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올려놓는 이 원문을 한글 영어 버전으로 다 해놨으니까요. 네. 그걸 꼭 한번 보시기 바라요. 보시면은 제가 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여러분들께서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 지금 미국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야, 특검 발동시켜. 특검 발동시켜.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분들이 보고한 내용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들은 거야. 그러니까 네. 의회 상하원인데 상원. 그러니까 상원에서 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졌던 이거 가짜 선거,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불법 조작 개입,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앞으로 상원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근데 이것을 제가 지금 좀 불안하게 염려스럽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네.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 6월 15, 16, 17인가요? 캐나다 알버타에서 그 G7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도대체가 초청국 명단에도 없고 그리고 모두 없는데 자우지간 뭐 초청받았다고 가긴 갔어요. 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못 만났지. 그랬죠. 이럴 때는 이제 얘네들이 중국이 시진핑을 아련하는 것 때문에 시진핑 아련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행사인데 트럼프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야, 나 지금 바쁘다. 있어. 그리고 가버렸어. 네. 계속 그 시간에 트럼프가 간질도 모르고 위성나기를 비롯한 이 소위 국가안보실이나 외교부 애들은 현재 지금 조율하고 있어요. 이러고 떠들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 쪽에는 연락조차도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애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뭐 개무시라는 표현도 적합지가 않지. 이때는 경멸당했다. 네. 완전히 영어로 표현하면 패싱당했다 그러는데 사실 경멸, 무시라는 단어는 despise 혹은 disdain, look down on 이런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처분을 받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6월 24부터 26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네이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의가 열리고 거기에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매번 참여를 했는데 네. 오라 그랬는데도 거기를 안 간 거야. 이번에 야, 한국 너네들 일로 와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 네덜란드 헤이그 옆에 ICC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 국제 형사 재판소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겁이 나서 안 간 거예요. 지금 거기에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 잡혀가 있거든. 네. 헤이그에. 응? 네. 어찌됐든 무슨 이유를 대든지 간에 미국에서도 보자 그랬는데 대통령이란 자가 안 가고 위성나기라고 하는 부동산 투기꾼을 보냈어. 그럼 부동산 투기꾼이 가서 할 소리가 뭐가 있겠어. 그 전라도 사람이니까 웜이 어떤 다냐 이러고 가서 국제무대 가서 하면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미국 언론이 좀 두들겨 패고 있다고. 네. 특히나 맞습니다. 팍스뉴스, 예. 그다음에 뉴욕 포스트, 그다음에 워싱턴 타임즈, 거기다가 지금 이포크 타임즈, 또 스티브 배너이 하는 워룸, 네. 그다음에 스티브 배너이 하고 있는 브레이트바트, 이런 모든 신흥의 그 대중을 끌고 가는 이런 뉴스 미디어에서
이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만 합주기가 됩시다. 합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거든.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국 언론에 대해서 아마 금융 치료가 난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